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을 담당한 아이엔소프트의 고순규라고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클라우드라는 용어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하면은 일반 분들은 구글 드라이브 같은 인터넷 파일 저장 시스템 같은 걸 떠올리시긴 하는데요. 그런데 클라우드는 단순히 파일 저장 시스템뿐만 아니라 컴퓨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같은 인프라에서부터 DB, 와스웹 같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웹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개발에서부터 운영까지 하나의 사이클로 관리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리소스들을 통합 관리가 어려워짐으로 따라서 이를 잘 운영할 포탈 솔루션에 대한 니즈도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개념 및 종류에서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통합 관리 솔루션인 클라우드 메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클라우드 운영 포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포탈의 역할하고, 그리고 오늘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운영 포탈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클라우드 포탈의 주요 기능을 클라우드 메쉬의 기능을 기준으로 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시간이 좀 된다고 하면은 클라우드 운영 포털의 운영 예를 통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네이티브 상에 실제 운영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포털의 핵심 요소를 좀 정리하면서 이번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구글 드라이브 같은 인터넷 스토리지 네트워크 서비스 같은 걸 수도 있죠. 그렇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은 네트워크, 즉 인터넷망을 통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클라우드 네이티브, 즉 컨테이너 환경 등을 컴퓨터 리소스 통해서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클라우드는 사용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습니다. 여기 유저 디바이스가 사용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클라우드라고 되어 있는 게가 공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해 공급자에게 서버 어플리케이션들을 요청하고, 공급자는 사용자의 이러한 요구에 부합한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기존의 서버를 조립하고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여기에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등의 업무에 시간 쓰지 않고 공급자가 제공하는 완성된 형태의 인프라 리소스를 공급받음으로써 구축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클라우드의 8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의 8가지 특징은 여기 보시듯이 내결함성, 고가용성, 재복구, 글로벌 서비스, 신속성, 탄력성, 확장성, 응답 속도 등을 좀 둘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 특징들이 내결함성하고 고가용성하고 재복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결함성은 제공되는 인프라나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아예 가정을 하는 겁니다. 즉 서버의 경우는 죽을 수도 있죠.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ID 센터에서 서버들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서버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에 단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다른 서버를 배포하거나 서비스를 올림으로써 서비스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가상화 환경에서 서버나 컨테이너들을 이용해서 빨리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특징이 고가용성입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서버 리소스들을 클러스터 단위로 묶어 관리하면서 부하 등에 따른 서버의 증설 등을 자동화함으로써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버 기준으로 해서 여러 자원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관리하고, 만약에 부하 등으로 인해서 서버의 증설이 요구가 있으면은 요구사항이 있으면 빨리 이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하가 줄면은 다시 서버나 서비스 자원들 갖다가 줄여서 전체적인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서비스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재해복구입니다. 클라우드는 여러 데이터 센터에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고 특정 클러스터나 자원이 특정 데이터 센터에 종속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재난 등에 의해서 특정 데이터 센터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데이터 센터의 기능이 정지가 되면은 다른 데이터 센터에서 그 이전의 서비스를 계속 이어서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서비스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주는 거죠. 이 외에도 확장성, 신속성, 탄력성, 응답 속도나 글로벌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특징들이 모여서 결국은 내결함성과 고가용성, 재해복구와 같은 서비스의 안정성에 대한 기능을 구현해 줄 수 있게 하는 것이 클라우드의 특징입니다. 그럼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IaaS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aaS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의 약자로 말 그대로 서비스로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클라우드 사용자는 공급자에게 컴퓨팅에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 스펙을 요청을 하면은 공급자는 이 스펙에 맞는 인프라를 인터넷 통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대표적인 인프라로서는 가상화 머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가상화 머신을 배포 요청을 할 때 보통 CPU 코어수나 메모리 크기 같은 것들을 한데 묶어가지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공급자는 거기에 맞는 인프라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파스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로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인터넷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해 드리게 되는 겁니다. 클라우드 사용자는 공급자에게 서비스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웨바스 DB 같은, 즉 DB 기준으로 보면은 뭐 마리아DB나 아니면 오라클 같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직접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공급자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들을 구성하고 제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SaaS 같은 경우는 서비스 애저 서비스로서 그 완성된 서비스를 그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바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IaaS나 파스 같은 경우는 모두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인프라나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했다면 SaaS는 완성된 서비스 자체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이나 구글 드라이브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도표는 좀 유명한 그림이긴 한데요. 세 가지 모델을 포함하는 관리 단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보이는 게 전통적인 IT 구축 방식이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인프라, IaaS, 파스, SaaS 순을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더 클라우드의 고도화된 기술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통적인 트랜지션 IT에서는 여기에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에서 서비스까지 총 9단계가 구성이 되는데요. 이 전체를 사용자가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IaaS로 넘어가면은 공급자가 네트워킹에서부터 스토리지, 서버, 그리고 가상화 부분하고 그 위에 올라가는 OS까지 구축을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 사용자는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하고 서비스를 구성하면 됩니다. 만약 그 단계에서 파스로 넘어가면 파스는 IaaS에서 구축해준 인프라스트럭처 위에 어플리케이션까지 설치해서 구축해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aaS로 넘어가면 심지어 저희가 어떤 특정 목적의 서비스를 갖다가 서비스로서 바로 인터넷 통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의 예입니다. 그래서 IaaS 같은 경우는 가장 유명한 것들이 아마존의 EC2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VMware의 vSphere 같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 파스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 운영 플랫폼 위에 컨테이너를 올릴 수 있게 보통 제공을 해주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들이 아마존의 EKS 그리고 구글의 GK 등이 있습니다. 그 SaaS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가장 유명한 것들은 요즘 SNS 그 소셜 프로그램들 같은 게 서비스 같은 것들이 다 SaaS 형태의 프로그램이라 서비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구글에서 아까 얘기 드렸던 드라이브나 지메일 같은 서비스가 SaaS형 서비스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클라우드의 배포 범위별로 구별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라이빗 클라우드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공급자와 사용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그림에서 보듯이 클라우드 공급자가 단일 클라우드 소비자 조직을 위해서 컴퓨팅 리소스를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즉, 클라우드 공급자가 그 자기만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디다 구축해 놓느냐가 결국은 프라이빗하고 퍼블릭의 나누는 기준이 되는데요. 결국 기업 내에 그 기업에 속해 있는 조직이나 사용자들이 요청하는 컴퓨팅 자원을 유기적으로 배포해 주기 위해서 내부에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예입니다. 독자적인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솔루션이 VMware입니다. 이외에도 예전에 시트릭스의 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하이퍼V 등이 있었고요. 오픈소스로는 오픈스택이 가장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기 위한 대표적인 솔루션입니다. 다음은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인프라와 컴퓨팅 리소스가 공공 인터넷망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클라우드입니다. 따라서 공급자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공급을 위해서 전 세계를 리전으로 나누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여기에 클라우드 컴퓨팅 리소스를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누구든 공급자에게 계정을 받으면 바로 클라우드 자원을 요청할 수가 있고요. 결국 이거는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제공되게 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종류의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마존, 저희 구글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요. 최근에 이제 네이버나 국내에서 네이버나 NHN이나 KT 등이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인데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이전에 소개했던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제 배포 운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 자원을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만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서비스를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나눠서 운영하면서 거기에 있는 인프라들을 통합 운영한다고 하면 이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2개 이상의 이종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는 자산을 통합 운영 관리하기 위한 기술의 표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기술 표준이 하이브리드 운영 포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배포 운영 관점에서 다시 한번 그림으로 좀 자세하게 보기 좋게 설명해 드린 건데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가운데처럼 구성돼서 기술 표준을 가지고 별도로 조직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퍼블릭에서 프라이빗에 있는 클라우드 자산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가장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독이나 제노스 같은 사스형, 서비스형 모니터링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클라우드 인프라의 이점을 최대로 활용하여 쉽고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클라우드 이점을 100% 활용하지 못했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하고 쿠버네티스와 같은 기술 및 데브옵스, 에자일 같은 방법론을 도입해서 개발자의 생산성과 비즈니스의 민첩성 등을 증가시켜 결국 비용을 절감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4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이 핵심 요소들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두 번째가 애플리케이션의 컨테이너화, 세 번째가 지속적인 애플리케이션 관리, 네 번째가 개발에서 운영까지 조직화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럼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모놀리틱한 아키텍처는 하나의 네트워크에 그리고 하나의 서버에 여러 서비스 및 프로세스가 묶여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의 프로세스나 서비스가 문제가 생기면은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특히
어떤 프로세스에 오동작을 했어서 서버 자체를 다운시킨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체 서비스의 단절 현상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서비스들을 독립적인 작은 단위로 분해해서 구축을 하고 각 구성 요소들을 네트워크 통신하는 아키텍처로 재구성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옆에 있는 그림은 하나의 서버에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옆에 있는 그림은 각 요소들이 다 분해돼서 네트워크 연결되고 그 네트워크 연결된 게 하나의 서비스로 동작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각 단위별로 문제가 생겨도 전체 서비스에는 영향이 받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화입니다. 가상화 기술의 하나로 시스템을 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컴퓨팅 작업을 가상화한 것입니다. 그림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을 보시면은 인프라스트럭처 위에 하이퍼바이저가 있고 그 위에 서버 자체가 OS가 올라가서 가상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가상화 기술이라고 하면은 왼쪽에는 인프라스트럭처 위에 바로 운영체제가 있고 다커라는 가상화 컨테이너 플랫폼 위에서 여러 컨테이너들이 어플리케이션화돼서 동작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화는 하드웨어 가상화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리눅스 파일 시스템 특징을 이용해서 컴퓨팅 자원은 공유하고 파일 시스템만 격리시켜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하드웨어 가상화가 없는 관계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어플리케이션들을 구동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비스 애플리케이션들은 출시 속도가 빠르고 업데이트 주기가 매우 빈번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발, 빌드, 테스트, 배포, 릴리즈의 단계를 안전하고 빠르게 수행할 필요가 많이 느껴지게 됐는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에서부터 빌드, 테스트, 그리고 배포 및 모니터링 이르는 단계까지 자동화해서 지속적인 애플리케이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과거에는 각각의 분야에서 개발 전문가, 인프라, 엔지니어, 품질 관리자 등이 영역을 나눠서 유지 관리를 했는데요. 이는 개발팀과 운영팀이 사일로로 묶여 있고 현재 IT에서 요구하는 빠른 개발 및 배포 운영에 대한 요구들을 이런 방식들은 부합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모델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개발 운영은 더 이상 나뉘지 않고 개발에서 운영까지 조직화를 통해서 설계, 코드, 빌드, 테스트, 릴리즈, 그리고 배포 운영 관제 단계를 서로 조율하고 협업하여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영 단계인 모니터링 쪽에서 나온 피드백을 다시 개선 사항으로 설계 쪽으로 넘겨서 전체적인 그 라이프 사이클, 배포 운영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완성시켜 줌으로써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안정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론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이점은 이렇게 9가지로 들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시간 효율성, 비용 효율성, 관리 효율성입니다. 나머지 프로젝트 확장성이나 생산성 증가나 이런 효과들을 부합해서 결국은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을 절약하고 관리를 편리화시키는 데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클라우드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클라우드 포탈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라우드 포탈의 개념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클라우드 메쉬 기반으로 해서 IaaS 클라우드 포탈에 대한 아키텍처와 파스 클라우드 포탈에 대한 아키텍처 순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포탈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퍼블릭 클라우드 공급자들은 자체 운영 포탈을 웹 서비스로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을 통해서 GCP에 들어가면은 그 클라우드 운영 콘솔 포탈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그 클라우드 운영을 할 수 있죠.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자체 운영 솔루션을 CS 클라이언트나 웹 서비스 웹 클라이언트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물론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로컬에 그 해당 솔루션을 설치해야 되죠.
VMware의 vCenter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럼 이처럼 모든 클라우드 공급자가 운영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별도의 클라우드 포탈이 필요할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각 클라우드 공급자가 제공하는 포탈은 각자 자기네 솔루션, 자기네 클라우드만 운영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운영자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VM웨어, 퍼블릭 클라우드로 아마존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쪽에 각각의 인프라를 배포해서 종합적인 서비스 운영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통합 포탈이 없다고 하면은 각각의 포탈에 접속해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매우 번거롭고 통일된 작업을 하기가 어렵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각 클라우드 공급자가 제공하는 포탈은 운영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비즈니스 지원 요소가 없습니다. 즉, 결제를 연동한다거나 조직이나 업무 단위의 리소스 관리들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클라우드 포탈은 여러 종류의 클라우드를 하나로 묶어서 업무와 연계해서 클라우드 인프라의 배포와 운영과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그림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포탈은 크게 3티어로 구성이 됩니다. 여러 클라우드 엔드포인트, 즉 GCP나 아마존이나 아니면 VMware 같은 연결 정보와 어카운트를 관리하면서 API를 통해서 기능을 연동해주는 멀티 클라우드 연계층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클라우드 인프라를 표준화된 기능으로 분류해서 운영 관리를 지원하면서 표준화시키는 운영 관리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운영 관리를 업무와 연계해서 서비스하는 클라우드 업무 지원 포탈층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개층의 아키텍처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좀 더 아키텍처를 구체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저희 클라우드 메쉬 운영 포탈의 IaaS, 즉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한, 가상화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한 아키텍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크게 세 가지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맨 밑에 인프라와 오퍼레이션 서포팅 시스템, 이걸 OSS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서포트 시스템, 이렇게 계층이 나눠져 있습니다. 인프라 같은 경우가 실제 운영이 대상이 되는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OSS층에서 보면 클라우드 엣지 부분이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클라우드 종류별로 어카운트를 관리하는 층입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보이시는 클라우드 외에 새로운 또 클라우드가 나오면 쉽게 추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오퍼레이션 서비스 층에서 보시면은 이러한 기능들을 갖다가 운영 관점에서 표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가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 그리고 템플릿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들을 다시 한번 분류하고 묶어서 API를 통해서 모든 기능들을 제공하게 되면은 이 API들을 통해서 BSS, 즉 비즈니스 서포팅 시스템, 비즈니스 운영 포탈이 완성이 됩니다. 비즈니스 포탈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 포탈하고 관리자 포탈이 나눠져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클라우드의 리소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인 거고, 관리자는 얘기 드렸듯이 클라우드와 연계해서 전체 운영되고 있는 인프라들을 종합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리자 포탈의 가장 큰 기능들은 사용자 관리, 카탈로그 관리, 이미지 관리, 그리고 자원 관리, 전체 모니터링, 이벤트 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사용자 포탈은 자기가 신청한 신청을 핸들링할 수 있는 자원 신청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신청된 자원들, 자기가 섞여 있는 자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원 운영, 그리고 현재 전체 현황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서포트 시스템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기존의 고객의 인사 시스템이나 ITSM하고 연동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나 아니면 필요한 서비스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다음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즉 파스 운영 포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IaaS 운영 포탈은 가상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운영을 제공한다고 보면은, 뒤에 이 파스 운영 포탈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운영 관리하는 포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어플리케이션들이죠. 포탈 부분 똑같이 사용자 포탈하고 관리자 포탈로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그 밑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매니저와 데브옵스 매니저로 나뉘어집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매니저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즉 그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한 전체적인 클러스터들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데브옵스 매니저는 그 클러스터에 어플리케이션들을 올려서 서비스를 완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매니저에서 운영할 수 있는 클러스터의 종류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마존의 EKS나 애저의 AKS들 포함하여,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로컬에 설치되어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도 역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탄주하고도 연결해서, VM웨어의 탄주와 연결해서 TKG하고도 연동해서 관리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브옵스 매니저는 깃랩 또는 깃허브 및 헬름 차트들과 연동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이미지를 관리하고 배포하는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헬름 차트를 통해서 배포 시에 쿠버네티스 매니저 쪽에서 클러스터 매니저에서 운영되는 클러스터에 어플리케이션을 동시에 배포하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젠킨스와 연동을 해서 CI/CD 파이프라인 구성해서 전체 데브옵스의 기능을 완성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IS포트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네이티브 운영 포탈인 클라우드 메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메쉬는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구축, 운영, 관리를 지원하는 토탈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으로서 고객 환경에 최적화된 커스터마이징 서비스와 관리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크게 4가지 특징을 갖는데요. 셀프 서비스 및 통합 모니터링 포털로서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의 관리 플랫폼으로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IaaS부터 파스까지 종합 운영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능들이 REST API로 제공됨으로써 기능의 확장이나 아까 고객의 니즈에 반응해서 커스터마이징이 용이한 아키텍처 구조로 되어 있고요. 특히 저희 회사의 좀 강점은 고객 레가시 시스템하고 연동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저희 회사는 클라우드 쪽 솔루션을 시작한 지 다른 국내 어느 업체보다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2010년 초반 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와 관련된 업무와 서비스를 연동해서 개발한 사례가 많아서 누구보다도 고객 레가시 시스템과 연동했던 경험들이 많고,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고객이 필요한 니즈들을 반영해 주는 데는 어느 회사보다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메쉬의 6가지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우선 오픈소스 기반을 통해서 신뢰성을 보장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럴 구조를 가져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 방식으로 해서 가상화 인프라에 대한 배포 운영을 코드상에서 관리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배포에 대한 확장성이나 서비스 배포까지 확장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API 게이트웨이와 통하여 서비스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클라우드 엣지 플러그인 기능으로 지금 운영 관리하고 있는 클라우드 타입 외에 다른 클라우드 타입이 들어온다도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빅데이터 모니터링 기능들을 수반을 해서 비약적으로 클라우드화로 인해서 비약적으로 늘어난 가상화 인프라에 대한 관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서 수행해 줍니다. 특히 그리고 본사의 관제 솔루션인 오픈 매니저하고도 연결을 해서 운영의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가치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고객의 니즈를 빠르게 반영해서 유일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고 게 포커싱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포탈의 핵심 기능들을 좀 살펴보면서 클라우드 포탈이 가져야 될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라우드 포탈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가 자원 라이프 사이클 관리입니다. 클라우드 메쉬는 클라우드 자원의 신청, 승인, 생성, 배포, 운영, 관리, 회수, 폐기까지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자원들을 갖다가 템플릿 기준으로 해갖고 서비스 자원 신청 요청을 하게 되면은 부서장들이 보통 승인을 하게 되고, 그 승인이 나면은 그 요청된 스펙 내용들이 인프라 관리자 쪽으로 보통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인프라 관리자는 그걸 한번 검토하고 여기서 바로 배포를 하게 되는데요. 과거에처럼 뭐 인프라 관리자가 서버에서부터 네트워크에 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아까 템플릿에 정의된 기준으로 모든 어플리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나 어플리케이션들이, 리소스들이 배포가 되고요. 이 배포가 되는 시간은 짧게는 수초에서 길게는 수분 내에 완성이 됩니다. 이것들이 배포가 완료가 되면은 이 결과들을 갖다가 요청한 사용자, 그리고 인프라 관리자, 서비스 관리자한테 바로 전달해서 사용자는 자기가 신청한 자원을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서비스 담당자는 그 서비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인프라를 사용하다가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폐기 신청을 따로 요청을 해서 그 인프라를 폐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신청 시에 제가 사용할 기간들을 정의해서 넘기게 되면은 그 기간만큼 사용하고 자동 폐기되기도 합니다. 클라우드 메쉬는 또 하나의 카탈로그로 멀티존에 대한 운영을 제공합니다. 멀티존에 대한 개념은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운영이 되는 운영존을 말하는데요. 하나의 카탈로그, 즉 템플릿으로 여러 존의 자원을 동시에 배포하고 그가 연결된 배포 스크립트 코드를 통해서 이들 간의 서비스를 연결함으로써 가상 머신만 배포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위에 운영되는 서비스까지 통합 배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의 서비스를 아마존이나 애저하고 구글을 나눠서 동시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메쉬 포탈은 결국 또 하이퍼바이저 관리와 운영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프라이빗 클라우드 경우에는 가상화 인프라를 관리하는 서버, 즉 하이퍼바이저들로 클러스터가 구성이 됩니다. 하이퍼바이저는 벤더별로 인프라를 관리해서 프로젝트를 논리적으로 인프라를 나눠서 그룹핑해서 관리하는데요. 하게 되고요. 이런 하이퍼바이저들도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같이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하이퍼바이저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바이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신 계정, 어카운트를 통해서 멀티 클라우드를 관리할 수 있게끔 확장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것들이 이제 가상 네트워크 구성 및 설정을 관리해야 됩니다. 가상 네트워크는 뭐 VMware나 프라이빗의 VMware나 퍼블릭의 아마존 같은 벤더별로 구성되어 있는 정보들을 네트워크 기준으로 해서 표준화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IP 레인지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IP 대역 관리는 배포된 자산을 사용할 IP 대역을 미리 정리해 놓고 거기서 자산이 배포될 때, 사용될 때 그 IP를 갖다 할당하는 기능인데요. 이것들은 자산이 배포될 때 자동으로 할당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임의로 지정해서 배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사용하면 물론 그 IP 자산은 회수되는 기능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가상화 스토리지 관리 부분입니다. VMware 배포 시 만들어지는 볼륨 정도들을 따로 리스트업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 볼륨들을 운영하고 있는 스토리지, 뭐 셰프라든가 그 외에 다른 여러 스토리지 타입들을 갖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정보뿐만 아니라 사용량, 성능 정보까지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이거는 클라우드 메쉬만 가지고 있는, 저희 쪽 솔루션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자원 관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파스 운영 플랫폼을 통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인프라를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즉 아마존이나 애저나 GCP 등 퍼블릭 계정과 연결되어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등록해서 관리하고요. 그 프라이빗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연결 정보를 따로 입력해서 등록 관리합니다. 등록된 쿠버네티스의 구성 정보, 즉 노드나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디플로이먼트, 서비스, 그리고 파드 등도 따로 구성 정보를 수집해서 관리하고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 화면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또 강점을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부분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단일 클러스터 상에서 하나의 쿠버네스 클러스터 상에서 운영되는 모니터링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긴 했는데요. 저희 솔루션은 여러 클라우드에 분산되어서 설치되어 있는 클러스터 상에서 운영되는 서비스를 통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으면 노드가 한 6개 보이는데요. 앞에 2개 노드가 실제로 아마존에서 구축되어 있고 가운데 2개 노드가 애저에서 구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개의 노드가 프라이빗 클라우드 상에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클라우드 클러스터가 다른 클라우드에서 나눠져 있다, 클러스터에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이걸 전체 서비스 메쉬를 구성하는 것들을 추적 분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흐르는 서비스에 대한 트랜잭션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메쉬의 또 가장 큰 장점은 가상화 자원뿐만 아니라 비가상화 자원도 ITSM 자원 시스템과 연동해서 통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권한별로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는 기능들도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메쉬는 관리자가 직접 DB 쿼리와 연결을 해서 위젯을 만들고 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관리자가 만든 위젯을 본인의 사용자 대시보드에 직접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게 개인화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 메쉬는 현재 사용량과 과거 사용량을 기반으로 자원 사용량을 추이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 및 리포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서, 자원, 서비스 가용성 등을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통계와 서비스를 월간 보고서로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에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들을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를 운영자 및 고객에게 알려주는 기능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웹 콘솔을 통해서 각 기기들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H나 RDP를 별도 클라이언트에 설치하지 않아도 바로 웹을 통해서 접속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해 드렸던 클라우드 포탈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쭉 그런 기능들이 어떤 기능들은 기본적인 기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능들은 저희 쪽 솔루션에 특화된 기능들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기능들은 앞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운영하는 데서 핵심 기능들로 자리 잡고 있고 저희 클라우드 메쉬, 저희 IN소프트의 클라우드 메쉬는 클라우드 다른 솔루션들보다 이런 기능들을 잘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운영 포털에서 보면은 크게 4가지 이 기능들을 갖다가 앞으로는 제공해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를 운영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IaaS부터 PaaS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를 기반으로 인프라뿐만 아니라 거기 위에서 구성되는 서비스 모니터링 기능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갖고 전체 시스템에 대한 운영자 등을 통해서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